여러분들이 푼 게 맞는데 그래도 한번 더 풀어보면 64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허용 응력이 수직 허용 응력이 24ks인 거고, 그럴 때 광폭보를 선택을 하라는 거니까, 지금 이 문제 같으면 문제에서 지금 이 수직 허용 응력이 주어졌으니까 이것은 모멘트에 의한 설계를 하라는 거죠. 모멘트에 의한 설계를 하라는 거니까,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찾으면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맥시멈 모멘트 값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맥시멈 모멘트라고 하는 거는 결국 우리가 아는 데는 BMD를 그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BMD를 그리기 위해서는 SFD도 그려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문제는 외팔보잖아요. 그죠? 외팔보인데 외팔보에서의 최대, 이때로 보면 따로 모멘트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현재는 따로 굽힌 모멘트 같은 게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최대 모멘트는 당연히 지지단이 될 거예요. 지지단에서 발생을 하게 될 거라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여기에서 보면 이 부분을 RB가 있고, 이렇게 쭉 내려오면 보가 이렇게 휘어지게 될 거니까, 이렇게 됐던 거를 이렇게 이 시계 방향으로 지금 구부려서 만들어야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MB가 될 거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건데, 이 집중하중으로 바꿔서 위치를 구하면 되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물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당연히 여기에서 전단 역도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서 보통은 이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나눠서 많이 풀죠. 요 밑에 거는 일정하게 지금 콘스탄트로 되어 있고, 나머지 이 삼각형이 있으니까 이 두 개를 더해서 합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돼 있는 일자로 돼 있는 부분은 보면, 이렇게 돼 있는 일자로 돼 있는 부분은 이렇게 내려오게 될 거고, 그리고 여기 삼각형으로 V에 이렇게 되어 있는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2차식으로. 왜냐하면 이거는 1차식이고 당연히 얘는 2차식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 떨어지는 것보다 나중에 더 크게 떨어지니까 처음에 기울기가 낮다가 나중에 기울기가 높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가 합쳐지면 당연히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떨어지게 될 거예요. 1차에다 2차를 더했으니까. 그러니까 1차식에다가 2차식을 더했으니까 당연히 이건 2차식이 되겠죠. 당 함수에 그냥 합이 될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모멘트도 같이 보면 이 면적이 될 거니까 훨씬 더 크게 떨어질 거예요. 이건 이제 3차식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이 값을 구하면 되는 거겠죠. 그냥 그림으로 보면. 아니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문제는 이 반력을 구해야 되는 건데, 이 RB라고 하는 거는 이 모양에서 지금 이 힘의 크기를 그대로 보면 되니까, 이 총 힘의 합은 뭐냐 하면,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냥 간단하게 보면 이거에다가 이렇게 하면 되고, 아니면 이제
이런 사다리꼴 모양을 써도 되겠죠. 이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이 0.5니까 0.5 KIP 킬로파운드에 피트 곱하기 8피트가 될 거고, 더하기 이 삼각형은 요 나머지 뺀 게 1 kps per fit가 될 거니까 2분의 1에 곱하기 1 kp에 per fit에 곱하기 길이 18fit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9 더하기 9가 되네요. 그러면 18 ps가 되겠네요. 이것만 보면. 이제 부피가 자꾸 늘어나네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 값은 굳이 구한다고 하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모멘트만 구하면 되니까 이렇게까지 또 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 발령 모멘트를 구하기 위해서는 각각을 슈퍼포지션을 하면 되니까, 요 밑에 거는 왜냐면 0.5 곱하기 18이 지금 가운데 여기 위치하게 있겠죠. 여기에 9 kips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피트의 거리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쪽 삼각형, 그러니까 보면 요 삼각형은 뭐냐면 3분의 1이 되는 지점, 여기에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될 거고, 이것 또한 이렇게 1이니까 이게 9 kips가 되고, 이 거리는 얼마였냐 하면 요거의 3분의 1이겠죠. 삼각형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요게 6피트가 6피트고, 앞에 게 이게 9피트가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모멘트 MB를 구하면, MB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쪽으로 도는 거에 이쪽 도는 거하고 이게 같이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 그냥 이쪽 부분의 모멘트 합을 그대로 구하면 되죠. 그러면 9에다가 곱하기 9피트에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135 kips에 곱하기 피트가 되는데, 지금 이 KSI니까 이걸 인치로 다시 바꿔야 되겠죠. 이게 12인치 per fit가 12인치가 되니까, 이러면 1620 인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여기에서 구하면 S의 최소값은, 즉 식으로 쓰면은 M 나누기 S가 허용력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S의 최소값이 뭐냐면 이게 바꾸어지면 되니까 M 나누기 시그마 허용력,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푸는 방식이 있고,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 전에 가르쳐 줬던 걸로 보면 이 식을 적분하는 것도 있었죠. 풀이 방법이 이제 이렇게 풀이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식을 적분하는 방식을 쓰면 되니까, 지금 이 선을 이렇게 주어진 이 값을 수식으로 만들어내면 되니까, 왜냐하면 지금 요 값이 지금 W라고 보면 W는 지금 이쪽 길이가 18피트 갈 동안에 얼마 증가하냐면 1 kips가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 W는 증가함수인데 18피트가 갈 동안에 얼마가 증가하냐면 1 kips의 per fit만큼 증가하고, 길이가 처음에 x일 때는 x가 0일 때는 위의 값이 얼마냐 하면 더하기
0.5 이렇게 되겠죠. 여기 뭐냐면 W는 18분의 X에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럼 V는 마이너스의 W에 dx가 되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피트 단위로 지금 쓰고 있어요. 나중에 x가 지금은 이게 지금 피트 단위일 거예요. 36에 1의 x의 제곱 빼기 2분의 1 x. 근데 지금 여기 더하기 C1이 붙을 때인데 여기 보면 x가 0일 때 0이라고 하는 건 이 점이니까 이 점에서 v가 0이 되어야 되니까 C1은 0이 되겠죠. 값은 0이 될 거예요. 모멘트는 v를 적분하면 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36에다가 3을 다시 곱해줘야 되니까 108분의 1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의 x의 제곱 더하기 C2가 붙는데 당연히 x가 0일 때 모멘트가 0이 되니까 C2도 0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0이 되는 거고 따라서 최대 맥시멈은 여기다가 x에다가 지금 18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18의 제곱 나누기 108 에다가 마이너스 세제곱 하면 마이너스 135 되고 이것은 이제 피트 단위였고 인치 단위로 바꾸면 이렇게 1620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모멘트를 구하고 그 다음 여기 이제 S를 구하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S 최소값은 뭐였냐면 이 값이니까 1620 KIPS의 인치였던 거고 밑에 허용력이 24 지금 KSI라고 하는 거는 KIPS per 인치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1620 나누기 24 제곱이죠. 그래서 뒤에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찾으면 어펜딕스를 찾으면 당연히 보면 W에 21 곱하기 44가 81.6이고 S W18에 52 88.9 그대로는 57 W16에 57 있는 게 92.2 그 다음에 14에 53 14에 53이 77.8 근데 여기에서는 당연히 지금 보면 가장 이 작아야 되니까 W20 무게가 작아야 되니까 W21에 44일 거예요. 나머지 또 올라가고 있으니까 14 말고도 보면 12에 72하고 10에 68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죠. 당연히 이게 답이 될 겁니다. 책에 이게 답이라고 돼 있었는데 저는 틀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13.3번은 예전에 이렇게 못이 박혀 있는 문제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개 플랭크인데 두 개 4분의 3인치 짜리고 길이 여기 보면 3.5인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위쪽에 길이 5짜리인 부분 여기 4분의 3의 5짜리인 부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스페이싱 되어 있는 S가 1.25인치고 그 다음에 버티컬 시어가 250N, 250파운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첫 번째 A번은 Shearing Force in each nail 못에 걸리는 전단력을 구하라는 거고 B번은 Maximum Shearing Stress를 구하여라 빔에 걸리는 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Shear Force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Q를 구해야 된다는 거였죠. 전단류라고 하는 거 I분의 V Q가 되는 이게 뭐냐면 단위 길이당 수평력 즉 전단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고 여기에서 Shearing Stress라고 하는 거는 타우는 IT분의 VQ였죠. 결과적으로 이 단위 길이당 수평력에서 이제 그 부분을 곱한 거죠. 이 Q에다가 곱하기 델타 X라고 하는 부분 여기에서 말하면 이제 S라고 하는 거죠. S를 곱해주면 힘이 되는 거고 이 힘이 이제 전단력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면적을 나눠준 게 전단 응력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힘을 줘서 누르면 수평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Q가 생기는데 이게 지금 이 Q는 뭐냐면 단위 길이당 델타 X분의 H였다는 거죠. 그죠? 이거는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수평력.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잡아서 생기는 이 수평 구간 델타 X 때문에 이 못의 이 수직 수평 방향 힘, 즉 H가 걸리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 델타 X가 결국 Q에다 델타 X를 곱해준 게 H가 되는 건데 델타 X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S하고 똑같은 거죠. 이렇게 그렇게 보면 이 문제에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문제에서 여기서 보면 V는 구해져 있고 주어져 있고 I를 구해야 되고 지금 Q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A번은 Shear Force in nail에 걸리는 거니까 in each nail에 걸리는 거니까 요 면까지를 잘랐을 때 나올 수 있는 이 부분에서의 요거의 Q를 구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Shear Stress의 맥시멈은 우리가 중립면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Q는 A의 Y 바를 계속 더해 나가는 건데 중립면 밑으로 내려가면 이 값이 음의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립면까지 갔을 때가 가장 최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A번은 이거에서의 여기하고 여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의 Q를 구하는 거고 B번 문제는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중립면까지에서의 Q를 구하는 거죠. 문제 자체로 보면. 그래서 미리 풀어놓은 거를 이렇게 보면 제가 조금 전에 풀어놨었는데 여러분 이제 Shear Force in nail에서는 이제 small q를 구하고 전단류를 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전단류에다가 s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i 값을 구하면 i는 12분의 1 사각형이니까 12분의 1 BH 3승인데 가로 길이가 5고 세로 길이도 5인 거죠. 4분의 3인치 4분의 3인치 두 개 있으니까 2분의 3인치 1.5 그래서 5 곱하기 5 그러니까 겉에는 5 곱하기 5짜리 판이고 안쪽 내부는 3.5의 제곱인 거니까 여기서 12분의 1의 5의 4제곱 빼기 12분의 1의 3.5의 4제곱 하면 39.58의 인치의 4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Q만 구하면 되는데 네일에서 여기까지에 걸리는 Q라고 하는 건 요 위쪽 면만 보면 되니까 Q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5 곱하기 4분의 3 이렇게 보면
요 부분에서 구하면 되니까 5 곱하기 여기 4분의 3 하면 요게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지금 면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뒤쪽 이 부분은 그 도형의 도심까지의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3.5에 요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가 지금 3.5의 절반. 그 다음에 도심이 여기 있으니까 요 부분은 뭐냐면 4분의 3인치의 절반이죠. 그래서 4분의 3인치의 절반인 8분의 3인치에다가 1.75, 3.5의 절반 더해서 7.97. 그러면 Q는 I분의 VQ니까 I 여기서 구한 거 가지고 오고 250파운드 있고 7.97 하면 50.33 이 나오고, 이게 뭐냐면 단위 길이당 걸리는 수평력이죠. 단위 길이당 이게 수평력, 수평 힘이니까. 그러니까 실제 못에 걸리는 힘은 뭐냐면 Q 곱하기 S인데, 왜냐면 지금 이쪽 편에도 못이 하나가 있고 이쪽 편에도 못이 하나가 있으니까 그게 반이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위에 있던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에서 걸려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이 Q 때문에 발생되는 수평력이 존재하는데, 델타 H가 존재하는데 그게 여기도 걸리고 이쪽에도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 하나에는 반씩 나눠져야 되니까 Q 곱하기 S의 절반으로 하면 31.46 파운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립면 또는 중립면이라고 하는 도심에서, 여기는 중립면, 어차피 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그 면이 도심이고 중립면이고, 이 부분은 원래 뭐에서 시작됐냐면 모멘트에서부터 시작돼서 나온 게 이 전단 능력이죠. 순수 힘이 아닌 모멘트의 길이 방향의 변화가 있으면 전단 능력이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보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지금 보면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이 지금 Q의 내일이었고, 나머지 밑에 있던 이 두 부분이 존재를 하는데, 이 부분은 이 중립면에서 보면 실제로 똑같으니까 면적 곱하기 이 Y바니까요. 면적 곱하기 Y바니까 2배의 네모 하고, 요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75, 요 폭은 4분의 3인치, 1.75 4분의 3인치에 도심까지의 거리는 1.75의 절반, 그거의 2배 면 10.27. 그래서 타우맥스는 I 대신 여기서는 T라고 하는 부분이 전단 능력, 여기에서 이 전단 능력, 여기 전단 능력이 있으니까 최대니까 위에 있던 여기에서 내려왔던, 여기에서 왔던 수평 힘이 여기하고 여기로 나누어지는 거죠. 두 개로. 그래서 실제 T는 이 길이와 이 길이를 합쳐서 T가 2배가 돼야 될 거예요. 요 2배가 그 의미죠. 이렇게 하면 43.23 PSI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13.10번 문제는 13.10번 문제는 보면 빔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NN 섹션에서 지난번에 1학기 때 했던 문제예요. NN 섹션에서 최대 타우의 맥시멈 값인데 어디서 나면 단면에서, 두 번째는 요점 A라는 점에서의 쇼링 스트레스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게 B번 문제죠. 그럼 조금 전에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조금 전 문제에서 보면 요렇게 Q를 구하는 거였는데, 이 Q를 구해서 타우를 구하게 되면 이 값은 뭐냐면 타우의 A점에서의 타우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라지스트라고 하는 거는 이 중립면에서 구하게 되니까 여기에서 이 Q를 구해서 쓰게 되면 이게 타우의 맥시멈이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까지를 QA라고 그러면 이 Q라고 하는 거는 QA에 더하기 이 2배의 Q의 네모 요 모양이 되겠죠. 여기 있었는 요 모양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1학기 때는 요때 이 전단력도와 모멘트를 제대로 못 그렸기 때문에 여기라고 하면 당연히 이게 10이고 10이니까 여기가 발력이 10
10kP고 여기도 발력이 10kP가 되니까 요 사이에서 이제 아래쪽 V 위쪽에 이렇게 꺼보면 전단력이 10인 거를 알 수가 있었죠. 그렇게 풀어라고 했던 거고, 근데 지금 이제 와서 우리가 전단력도 모멘트도를 다 그림을 그리고 나니 당연히 이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 해서 전단력을 그리면 10이니까 위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10이 되고 쭉 갔다가 10으로 다시 떨어지니까 0으로 내려오고 0으로 왔다가 다시 10만큼 마이너스 10만큼 떨어져서 갔다가 플러스 10만큼 올라가서 0으로 끝나겠죠. 그래서 전단력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알아요. 이제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알지만 n넷만 구하라고 했지만 이 구간하고 이 구간은 동일하죠. 그래서 V의 nn 또는 V의 max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10 kPs 10kP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는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그 다음 모멘트도를 그린다라고 하면 모멘트도를 또한 그린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이 면적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 면적이 16이고 10이니까 160일 거예요. 이거는 마이너스 160이고. 그러면 상수니까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보면 1차로 올라가겠죠. 1차로. 이 값이 얼마냐면 160kP에 닷 인치가 될 거고, 이 사이는 0이니까 아무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밑으로 이렇게 해서 떨어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네, 그 크기가 160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혹시 그 다음에 모멘트도 생각해서 풀 거면 모멘트의 맥시멈은 160 kips에 닷 kps에 인치 닷 인치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이제 첫 번째 구하라고 하는 게 이거였으니까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식으로 보면 타우는 IT분의 VQ가 되니까 이제 I를 구해야 되겠죠. I도 보면 이제 겉에 거에서 안쪽 걸 빼면 되니까 12분의 1 곱하기 4의 4제곱 빼기 12분의 1에 2분의 1인치씩 빠졌으니까 곱하기 3의 4제곱. 그죠? 4의 4제곱 빼기 3의 4제곱 한 175. 14.583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 다음에 자 A번을 위해서 QA를 여기서 보면 QA를 구해봅시다. QA는 요 위에 면적이 되니까 위에 요 면적이 되니까 당연히 2분의 1인치에다가 곱하기 길이 4인치에 곱하기 여기서부터 요 가운데까지겠죠. 그러면 위에까지가 2가 되고 2에다 빼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되겠죠. 요 2분의 1인치의 절반일 거니까 이렇게 구하면 될 거고, 이렇게 구하면 되니까 이게 지금 1.75 3.5 QA가 되고, 밑에 요 Q까지 마저 구해보면 밑에 있는 최대 뉴트럴 엑시스의 최대값에서 Q는 QA 더하기 2배 Q의 네모가 되니까 이거는 3.5인치에 Q는 세제곱이죠. 3.5인치의 세제곱
곱하기 2배 곱하기 요 면적이니까 2분의 1인치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2분의 1인치를 빼야 되겠죠. 2 빼기 2분의 1인치 요게 지금 면적이 되는 거고 곱하기 요게 지금 y값 요 값이죠. 요거에 보통 절반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3.5 인치의 세제곱 더하기 1.75 1.5의 제곱 나누기 2 1.16 그러면 4.65 인치의 세제곱 됐네. 그럼 자 첫 번째 A 타우 맥시멈은 NA까지 구하면 되니까 여기서 구한 CKIPS 곱하기 Q값 I값 T는 다만 여기하고 여기 두 개죠. 이면하고 이면 동시에 지금 같이 작용을 해야 될 거니까 2 곱하기 2분의 1인치 2분의 1인치가 두 배가 있겠죠. 625 나누기 14.583 3.17 17 KIPS고 인치니까 KSI 뭐 될 거고 B번 같은 경우에 타우 A는 V 곱하기 QA 나누기 I 곱하기 T가 될 거니까 3.5 I는 14.583 T는 여기하고 여기 두 개가 지금 같이 걸리겠죠. A는 여기긴 하지만 이쪽으로 두 개가 같이 내려올 거예요. 구한 게. 그래서 역시 2분의 1 곱하기 2가 똑같이 들어가죠. 인치로. 이렇게 되면 아까 전에 있던 거에서 4.625만 3.5로 바뀐가 하고 동일하죠. 그럼 2.4 KSI가 될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 책에 있는 연습 문제죠. 책에 있는 답이 있는 문제 13.2를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 이후에 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이제 이 보의 설계를 할 때 보의 설계에서 설계 또는 해석이 되겠죠. 설계 또는 해석에서 그리고 그동안은 처음에 11장에서는 이 수직 응용만, 12장에서는 전단 응용만을 이용하는 거를 13장에서는 이제 13장의 앞쪽에서는 전단 응용만을 하는 걸 했었죠. 11장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13.2번부터는 그럼 이거 두 개를 같이 설계를 하는 법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수직 응력의 허용 응력하고 전단 응력에서의 허용 응력이 같이 주어져 있겠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보 전체 길이는 이건 지금 간격이고요. 간격이고 2332로 되어 있고 2.5 kPa 여기는 1.0 kPa 그 다음에 2.5 kPa가 주어져 있을 때
이거는 나무로 돼 있고 높이 D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 폭은 3.5인치, 공칭은 4인치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폭은 3.5인치인 경우에 보의 길이는 10피트였고 여기는 이제 피트 단위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수직 응력에 대한 허용 응력이 1800 psi, 전단 응력에 대한 허용 응력이 120 psi. 전단이 훨씬 더 작죠. 왜냐하면 나무니까. 나무는 실제 결이 있기 때문에 결 쪽으로 부서지게 되는 전단 응력이었죠. 지난번에도 보면 이렇게 이쪽 편이 깨져 나가는 형태가 나타났죠. 근데 이 깨져 나가는 데는 어디에서 가장 쉽게 나가냐 하면 당연히 중립면이 되는 뉴트럴 엑시스 또는 뉴트럴 서피스에서부터 나겠죠. 왜냐하면 Q가 가장 크니까 전단이 가장 크고 수평 힘도 가장 크게 되겠죠. 여기서의 D를 결정을 해라 하는 거니까, 이게 서로 지금 2.5에 2.5에 1이니까 서로 양쪽으로 대칭이죠. 위치도. 그러니까 여기가 3이 될 거고 여기가 3이 될 거예요. 하중으로는 합쳐서 6이 되니까. 그러면 전단 역도는 3 올라가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항상 여기서 끝난다고 했죠. 3 올라가고 변화 없다가 2.5 떨어지니까 0.5까지 가서 유지를 하다가 1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0.5, 그래서 쭉 그대로 가다가 2.5 떨어져서 마이너스 3까지 가서 올라가서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면적을 보면 여기가 2가 되니까 여기가 6, 여기가 3이 되니까 0.5에서 1.5, 1.5고 여기 마이너스 1.5고 여기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대칭이니까 이렇게 대칭으로 놓을 거예요. 그래서 모멘트도는 6 올라갔다가 플러스 1.5 올라가서 7.5. 그래서 모멘트의 맥시멈은 7.5 kPa 피트. 그러니까 1피트가 12인치가 되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PSI가 다 파운드에 인치의 제곱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인치로 환산을 해야 되겠죠. 11 넣으면 90 kps kPa 인치가 되고 전단력은 3 kPa가 돼요. 여기까지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허용 수직 응력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사각형이 이게 D가 되고 이게 3.5인치였죠. 그러면 I 값은 12분의 1, 3.5의 D의 세제곱이 될 거니까 우리가 시그마가 M 나누기 S라고 하면 S는 6분의 1 사각형일 때 BD의 제곱이 되고 6분의 1에 3.5 곱하기 D의 제곱이 되겠죠. 그렇게 되고 최대 모멘트 값은 90 인치니까 여기서 쓰면 그대로 대입을 하고 대입을 해서 이것이 1800 나누기 인치의 제곱, 이걸로 만들면 되니까 D의 제곱은 7분의 600보다 크다. 그래서 D는 9.26인치보다 더 크게 되면, 이렇게 되면 수직 응력에서 안전하다. 수직 응력에서 세이프한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전단 응력 설계로 가면 이거는 직사각형이 되니까 직사각형에서의 타우의 맥시멈은 반드시 2분의 3 V 나누기 A, 이게 이제 타우의 평균값이 되겠죠. 이게 1이 되면 알겠지만 3분의 4 A분의 V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앞에 이 값들을 K 값으로 해서 익혀두면 쉽고, 아니면 당연히 IT분의 VQ를 쓰면 돼요. 이걸 쓰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A는 3.5 곱하기 D가 될 거고 V가 3이 되니까 이게 지금 보면 120 파운드 per 인치의 제곱 PSI 한 개였으니까, 이렇게 구하면 D는 10.71인치보다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71보다 더 크면 전단 응력에 대해서는 세이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 조건을 같이 보면 이 수직 응력에서는 9.26인데 그럼 9.26에서 10.07까지에서는 수직 응력은 괜찮지만 전단 응력에서 파이가 일어나니까 둘 다 만족을 하려면 10.71보다 더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사이즈로는 3.5에 10.71인 거고, 이거를 이 규격이 있는 걸로 보면 더하기 2인치 단위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4인치에 12인치가 되고 실제로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3.5에 11.25, 이게 공칭이
4고 이게 12라는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참고만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그래서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을 포함한 설계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왜냐면 당연하죠. 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횡방향으로 들어온 하중들을 지지하는 거니까, 횡방향으로 들어온 하중이 전단력이고 전단 능력이 발생하고, 횡방향으로 들어온 회전, 즉 모멘트가 휨 모멘트가 되고 얘는 수직 응력을 발생을 시키니까 보라고 하는 건 이 두 개를 다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13.14번 과제이기도 한데 한번 풀어는 줄게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수직 응력의 허용력은 12MPa, 전단 응력의 허용 응력은 825kPa일 때 여기 있는 이제 폭 B를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m, 1m, 1m이고 2.4, 4.8이니까 여기 A, 여기는 RA고 여기는 RD가 주어지겠죠. 그래서 A점을 기준으로 모멘트 평형식을 쓰면, 평형식 쓰면 이건 없어지고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니까 식을 그대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는 왼쪽에,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는 오른쪽에 놓고 풀면 RD는 4kN이 나오고, 전체 7.2니까 빼면 3.2kN이 RA가 돼요. 그럼 당연히 앞에 거하고 거의 똑같죠. 그래서 이 전단력도 보면 3.2 올라갔다가 0으로 가다가 2.4 떨어지고 그대로 가다가 다시 4.8만큼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4까지 갔다가 RD에서 4로 올라가서 0이 되겠죠. 그래서 요 사각형을 그려보면 1 곱하기 3.2니까 3.2, 여기는 1 곱하기 0.8이니까 0.8, 여기는 그만큼 다시 0이 돼야 되니까 4. 그래서 이 위치 즉 앞에서부터 2m 되는 위치에서 모멘트가 최대값이 나오고, 전단 능력의 최대값은 1부터 여기까지겠죠. 그래서 어떤 형태든 파괴가 일어나게 되면 이 부분은 여기에서 파괴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둘 다 거기서 가장 크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x가 2에서부터 3m까지인 경우고, 이 경우는 x가 2m인 경우에서 최대 모멘트가 나타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전단 응력을 기준으로 하면 타우 맥스는 지금 직사각 형태니까 2분의 3 a분의 v, 그러니까 a는 b 곱하기 150, 그 다음에 최대 맥시멈 4kN이 825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킬로파스칼은 마이너스 3승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이니까 다 같은 형태로 바꾸면 B는 32.32mm보다 더 커야 된다 하는 거고, 수직 응력 기준으로 보면 시그마 맥스가 S분의 M 이니 여기서는 이제 4kNm가 되는 거고, 밑에는 사각형의 S 값이니까 6분의 1 BH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게 12MPa보다 작으면 돼요. 근데 이 값은 뉴턴과 우리가 밀리미터의 단위로 돼 있으니까 이 값도 그냥 뉴턴과 밀리미터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10의 3승, 10의 3승, 그러니까 10의 6승으로 넣어주면 그대로 되죠. 그래서 계산기로 풀어주면 88.9mm보다 같거나 더 크다. 그래서 둘 다 만족하기 위해서는 B는 88.9mm 이상이 되어야 된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자, 13.5는 아까 전에 설명을 하다 말았는데 이미 형상 보요소의 종방향 전단력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보드를 이렇게 잡아놓고 우리가 처음에 식을 유도하고 할 때 이쪽 부분이 X축, 수직 방향이 Y축, 제로 방향이 표면으로 튀어나온 것이 G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보면 I빔이면 이렇게 생긴 I빔 형태면 이렇게 되겠죠. 단면이.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내려온 전단력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이 단면에서 보면 이쪽 편으로 내려오고 있는 타우의 X면의 수직인 평면에서 Y 방향의 응력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존재하면 당연히 이쪽 편도 존재. 이게 우리가 델타 H라고 했던 부분이니까
델타 H 때문에 생기는 타우는 Y축의 수직인 면에서 X축 방향이니까 YX죠. 근데 이 두 개 값은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회전 평형 때문에 만족을 하려면 항상.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는 못을 우리가 이렇게 박았어요. 이 문제에서는. 이 문제에서 못을 옆에서 박았어요. 그동안 우리가 못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박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걸리는 전단 능력이라고 하는 건 결국 XY였죠. 근데 지금 못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 여기에 걸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타우에 이건 지금 XY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박혀 있는 거니까 Z의 수직인 면에서 지금 보면 Z의 수직인 면에서 Y쪽일지 저쪽 X쪽일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Z의 수직인 면에서 Y쪽이라고 하면 이쪽 방향을 가리키게 되는 걸 거고, 이쪽 방향을 가리키게 되는 걸 거고, 여기서 앞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쪽이면 타우의 Z의 X 방향이 될 거예요. 이렇게 보면. 자, 그럼 이 경우는 여기에 걸리는 전단정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동안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 I자 형태의 보가 있으면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쭉 자르면 이 부분에서 보면 전단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IT분의 VQ가 되는데, Q는 일정하고 I도 일정하고 단면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T와 Q에 달려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T였어요. 이 위치에서는. 그러면 이 Q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AY니까 이 면적하고 중립축에서부터의 거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 Q는 큰데 T가 굉장히 커서 작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실제 이 같은 이 Q까지 이렇게 다 보면, 자, 여기까지 내려온 Q하고 여기까지 온, 여기서 요 바로 직전의 Q하고 여기의 Q는 물론 다르겠죠. T가 달라지게 되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Q는 거의 똑같은데 T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죠. 근데 XY는 결과적으로 작다고요. XY는 여기서는 작고 결국 이 T라는 거에 관련이 돼 있으니까.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이 모양처럼 이렇게 돼 있던 이 모양처럼 아까 전에 여기처럼 이렇게 잘렸을 때 타우의 이 부분은 보면 Z의 이쪽이 Z축이었죠. 그죠? Z의 수직인 면에서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뭐냐면 수평력이 생길 거라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생긴 이런 힘이 아니고 당연히 수평력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전단 때문에는.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타우는 타우의 ZX라는 성분이 될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예전에 고민할 때처럼 평형식, 자유물체도와 평형식으로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보의 모양에서 여기가 CED가 있었죠. CED가 있었고 여기 끝까지 내려오면 단면 끝까지 내려오는데 여기가 아니고 요 위쪽 면만.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렇게 됐을 때 위쪽 면까지 이 영역 전체를 이렇게 잘린 영역을 A라고 표현을 했던 거고, 지금은 이 옆쪽으로 잘린 면을 모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잘라서는 안 되죠. 이렇게 잘라버리면 항상 Y의 수직인 면이 돼버리니까 다른 임의의 면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만 자르는 거예요. 면을 단면에서. 지난번 이렇게 자르는 걸 다 자르는 게 아니고 면을 이렇게만 잘라봅시다. 이렇게만 잘라보면 결과적으로도 여기 안에서도 뒤쪽으로 이렇게 쭉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쪽 편에 들어온 모멘트하고 이쪽 편으로 들어온 모멘트가 차이가 나면, CD가 차이가 나면, 그 부분이 이 차이가 나면 결국 힘의 차이, 수평력의 차이를 만들어낼 거고, 그거에 따라서 이런 쪽 방향으로 델타 H가 작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만 떼내면 역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시그마 X 곱하기 DA, 뒤쪽도 만약에 당연히 그대로 있을 거고, 그럼 이제 아래쪽에 수평력이 발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역시 동일하게 델타 H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면 이 시그마 X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P라고 하면 P 곱하기 여기가 이렇게 P가 있다고 하면 P 곱하기 X가 여기에 걸리는 모멘트가 되니까 모멘트가 되는 거고 그 위치에 Y가 되는 거고 I고 이렇게 기본을 쓸 수가 있고 이 시그마 X에 대한 차이가 시그마 X하고 이쪽에 대한 차이가 H를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식이. 그럼 역시 H는 I분의 PQX가 될 거예요. 여기는. 자, 그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유도했던 식하고 동일한 식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지난번에 보면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잘라서 내려오는 수평력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이렇게 들어오는 모멘트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모멘트의 차이 때문에 이쪽 방향에 수평력이 생겨야지 평형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 부분도 역시 이렇게만 자르더라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잘라도 똑같은 형태로 여기하고 여기도 같은 차이일 거니까 면적이 다만 전체가 아니고 이렇게 있는 요 면적만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죠. 그래도 이 면적하고 이 면적에 의한 차이가 있을 거니까 당연히 뒤쪽 편으로 델타 H가 작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보면 식은 동일하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제 문제 13.4를 보면 우리가 아까 이 문제였어요. 그럼 여기에 걸리는 여기 못에 걸리는 힘은 수평력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자, 여기에서 전단력이 내려오니까 차이가 뭐냐면 델타 A가 뭐냐면 여기는 지금 중립면에 같이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쪽으로 찾으면 되고 이 가운데 면에서 가운데 여기가 대치니까 여기 면에서부터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면의 차이. 자, 보면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은 여기를 보고 싶은 건데 여기를 보고 싶은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면에 의한 모멘트의 차이 이쪽으로 모멘트에 의한 차이가 요거 이제 수평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수평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여기서 딱 떼내면 이렇게 딱 돼 있었는데 원래 옛날에는 이쪽 면에다 밑에 면에다 만들었죠. 근데 지금은 밑에가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평력이 생길 수 없으니까 이쪽에 생길 거라고 이렇게 뒤쪽도 이렇게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간의 폐단면이 되어 있으면 얘는 중심에서부터 좌우로 대칭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나가게. 만약에 끝에가 이제 오픈된 면이 있으면 이것은 끝단부터 면적에 대한 A를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A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썼던 소문자 A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이렇게 폐단면이 되면 이렇게 잘라오면 되는 거고 이게 이런 식으로 오픈된 면이 있으면 여기라 그러면 이렇게 잘라서 이쪽으로 해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경우는 지금 이 부분에서의 Q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Q의 이 값이에요. 그럼 AY니까 이게 지금 보면 전체가 3인데 0.75, 0.75씩 빠지게 되니까 그러면 봅시다. 13. 전체가 아니고 안쪽이 3이네요. 안쪽이 전체가 아니고 요 부분이 3이고 요 부분이 0.75 요 부분도 0.75 그래서 지금 여기는 대칭으로 해서 이쪽에 이렇게 보면 반쪽만 쓴 거예요. 반쪽만 쓰게 되면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대칭이니까 이쪽만 쓴 거죠. 이쪽만 썼으면 이 값이 나중에 t가 될 거예요. 양쪽 다 썼으면 이 값 두 개가 t가 되는 거고 똑같이. 그럼 이쪽 한쪽만 썼으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 면적을 다 쓴 게 아니고 보면 요 면적만
가지고 푼 거죠. 그래서 A는 1.5, 여기 1.5 곱하기 0.75. 중림에서부터 보면 이게 4.5니까 여기까지가 3이니까 여기 1.5에다가 여기서 보면 0.375. 이 두께가 0.75. 그죠? 요 두께가 0.75. 0.75고 요것도 0.75니까 그래서 1.5에다가 0.75의 절반 1.5에다 0.375 하면 2.1이 나오고 I 값은 4.5에다가 3 4제곱 빼면 되고 그러면 수평력 Q라고 하는 거는 I분의 VQ 하면 계산하면 46.15의 파운드 나누기 인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은 지금 못 한쪽만 생각한 거야. 한쪽만 못 이쪽만 그래서 못 간격이 지금 1.75라고 되어 있으니까 못에 걸리는 힘은 각못의 전단의 못에 걸리는 힘은 이렇게 되겠죠. Q에다 S를 곱해주면 되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말고 이 식에서 Q를 만약 아까 전에처럼 이렇게 길게 다 볼 거라고 하면 이 Q가 아까 이 값의 2배가 되겠죠. 4.2가 될 거고 I 값은 그대로니까 이때 Q를 구하면 이거의 2배가 될 거예요. 대신에 이건 뭐냐면 양쪽으로 있는 거니까. 그래서 못의 간격이지만 힘 여기에서 나누기 2라는 부분이 포함이 돼서 같은 값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면 이 문제를 보면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못의 저 관점에서만 보면 못에 걸리는 힘의 관점에서만 보면 이렇게 돼서 못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거하고 이렇게 박혀 있는 거하고 지금 여기 있는 모양처럼 이렇게 돼서 못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거하고 못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거하고 같은 전단력 V가 들어왔을 때 못에 걸리는 수평 전단력이죠. 전단력이 작은 쪽은 이런 것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것도 자 13.6은 이 박벽부재의 전단 응력이 되는데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마지막 지금 이 I 값 이 책에 보면 박벽부재라고 하면 이게 thin wall이에요. thin wall. 그러니까 T가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지금 얇은 부재라는 거죠. 얇은 부재.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I자형 이런 게 이제 T가 작다는 건데 이때 종방향으로 내려오는 종방향 전단력 때문에 보면 이 재료가 보면 재료라고 하는 거는 이쪽 방향이 종방향인 거죠. 근데 이렇게 힘이 전단력 V가 들어오면 이쪽 종방향 쪽으로 수평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당연히 델타 H가 생기는데 그거는 우리가 지난 이 앞절에서 계산했듯이 I분의 VQ 델타 X가 되고 이거를 각각 나눠준 것을 우리가 전단류라고 하고 I분의 VQ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I 빔에서 이렇게 잘라서 보면 단면이 이렇게 잘려 있다라고 보면 이 단면에 대해서 어쨌든 이 전단력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모멘트에 변화가 있다라는 거라고 했죠. V가 있으면 뭐냐면 이제 이 미분은 적분을 한 게 모멘트니까 dm dx가 V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단력이 존재를 했으니까 그러면 길이 방향으로 이쪽 길이가 되는 x 방향으로 모멘트 차이가 여기에서 이 모멘트하고 여기에서 이 모멘트가
당연히 같지 않다라는 거죠. 차이가 있으니까, 기울기가 존재하니까. 그 얘기 뭐냐면 이 모멘트에 의한 수직 응력과 이 모멘트에 의한 수직 응력이 같지 않다.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시그마 x하고 이쪽 편에 또 다른 오는 시그마 프라임하고 같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상쇄하기 위해서 이러한 델타 H가 생겨야지만 평형이 만들어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여기서 V로 만들고 이렇게 V에 대해서 P로 만들고 모멘트를 만들면 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만 이 풀이 과정은 똑같다는 거. 그리고 이제 시그마 값을 구하면 여기에서 값을 구하면 그때 이 면적이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면적 나누기 이거니까 이게 델타 X고 이 방향이 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에서는 이게 우리가 IT분의 VQ에서 이게 T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자르면 이게 T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쪽 면을 따라서 수평력이 생길 거니까. 이렇게 해서 똑같이 보면 IT분의 VQ가 똑같이 나오고 이게 타우의 XZ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T가 요게 T가 작기 때문에 이거 사이에서는 크게 변화하진 않아요. 그게 우리가 보면 이렇게 제가 보면 타우 값이 이렇게 길 때 차이가 많이 나고 좁으면 그 차이가 많지 않다라고 우리가 그 전에 배웠어요. 그 부분이 어디 있냐면 여기서 보면 567페이지 그죠? 567페이지에 가보면 길이가 짧으면 이 폭이 짧으면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게 폭의 차이가 크면 폭이 굉장히 넓어지면 그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T는 이제 타우 ZX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얇은 부재, 박벽 부재를 썼기 때문에 박벽 부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지점하고 이 지점에서의 타우의 차이는 동일하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거의 동일하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내려왔을 때는 여기에서는 차이가 있기는 있겠죠. 근데 여기도 보면 T가 작아서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대신에 이 경우는 차이가 난다고 했죠.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게 얇게 되면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게 넓어지면 그 최소 최대 평균의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대신에 다만 부재의 수직으로 잘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여기 있던 Q라는 게 있어요. Q. 자 전단력은 타우는 IT분의 VQ인데 단면 안에서의 모양들만 보면 이거는 단면에 다 일정하죠. 이것도 단면에 다 일정하죠. 그러니까 Q하고 T가 단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단면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단유 Q라고 하는 거를 I분의 VQ라고 쓰면 결과적으로는 Q에만 달려 있는데 이게 결국 보면 이게 T 곱하기 타우인 거죠. 이렇게 이 값으로 알 수가 있죠. 그럼 자 우리가 이 I자형 포에서 그러면 이 전단 능력이 어떻게 분포를 하는지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보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봅시다. 제일 끝에 여기는 타우 값이 이렇게 잘라 와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잘라서 내려간다고 생각을 합시다. 이렇게 잘라오고 여기도 똑같이 잘라오고 여기서는 이렇게 잘라오고 이렇게 잘라가고 이렇게 하지만 이 전체 우리 수직으로 잘라야 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잘라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끝에 점은 타우 또는 왜냐면 이게 Q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Q가 0일 거예요. 여기는 0, 여기도 0, 여기도 0. 왜냐면 면적이 없으니까 여기도 0. 이렇게 살짝 자르면 거의 이제 0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냥 이렇게 자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자르는 게 아니고 이제 이쪽으로 잘라올 거예요. 그럼 요만큼 자르면 자 여기가 지금 뉴트럴 엑시스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Q라고 하는 거는 A 곱하기 Y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의 면적이 생겼는데 여기하고 여기 올 동안에 이 Y반은 똑같아요. 이건 동일해요. A만 늘어나고 있는 거죠. A는 두께 T 곱하기 여기서 길이 L 요 길이겠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잘려서 오면 Q라고 하는 거는 T 곱하기 L의 Y반인데 Y반 일정하죠. 그 다음에 T 일정하죠. 그러니까 L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뭐냐면 여기가 0이었다고 하면 여기까지 온다라고 하면 선형으로 이렇게 쭉 커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타우 ZX는 여기는 끝엔 0이고 이쪽으로 수평 방향으로 올 때는 1차식으로 변화를 할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도 0이고 이쪽에서 이렇게 쭉 들어오면 여기도 1차식으로 이렇게 변화해서 들어올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딱 만나면 이 순간에 여기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내려오던 게 만나서 들어왔으니까 얘는 타우의 XY가 될 거예요. 타우의 XY가 되는데 여기는 요 면으로 보면 이제 타우의 XY가 되겠죠. XY가 되는데 이 면적인 거니까 이 면적의 T를 이걸 쓰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T가 바뀐 거고 이거를 타우로 보면 요쪽이 오던 T하고 이렇게 오던 T는 똑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한 것들이 보면 우리가 Q를 구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Q를 구한 다음에 여기에 Q를 구하면 이거에다가 이걸 더하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Q는 썸인 거예요. AY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서도 Q도 이 Q에다가 이 Q를 더한 게 여기서 Q라는 거죠. 요거 Q까지 포함을 해서 더하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올라온 이 값하고 이 값이 두 개가 합쳐져서 여기에 온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이 값을 가질 거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보면 이 값 동그라미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값 크기부터 시작을 해서 변화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넘어가면 자 이쪽으로 내려오면 식이 어떻게 변하냐면 자 여기하고 보면 요만큼이 보면 더해진 거잖아요. 요만큼이 더해졌는데 요만큼이 더해지는 Q라고 하는 거는 AY 반이니까 그 전까지는 일정하고 점점 내려올수록 이거 대비해서 이거의 차이는 뭐냐 하면 요만큼인데 보면 T는 그대로고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 내려오는 이게 길이가 L이 되겠죠. 근데 Y반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고정됐던 게 아니고 이게 내려오면 그만큼 점점 내려오죠. 얼마까지 내려오냐면 이 길이의 절반까지 항상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길이 뭐 전체 이게 h가 있다라고 하면 이 전체 이거를 h라고 하면 요거 뺀 길이 h-l에 그러니까 h 더하기 l의 2분의 1이죠. 지난번 시계 했듯이 이게 지금 요 길의 평균일 거니까 요게 L일 때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딱 이건 아니고 H 나누기 L에다가 더하기 L 나누기 2분의 1 요만큼인 거죠. 요 길이가 뭐냐면 H에다가 L을 뺀 거고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거 뭐냐면 T 곱하기 L 곱하기 H 빼기 L 나누기 2 그러면 L에 뭐가 되냐면 L의 제곱에 비례를 하는 형태가 되어버려요. 여기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이거는 2차식을 띈다는 거죠. 이렇게 2차식이 된다는 거예요. 2차식. 그 다음에 여기 중립면을 지났으니까 대칭이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타우의 XY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려왔던 게 이제 여기까지 내려오면 이쪽이 되면 마이너스니까 빠지게 되는 거죠. 빼기. 그러니까 여기서도 빼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끝에서부터 다시 온 거하고 똑같을 거니까 여기에서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 크기 두 개가 이것처럼 똑같이 나누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그 다음에 여기서는 면적이 이렇게 갈수록 면적이 점점 더 아래쪽, 이거 뭐냐면 y바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수평으로 갈 때는 직선으로, 수평으로 갈 때는 직선으로 가고, 이 두 개의 합이 만나서 똑같고, 이 수직으로 내려갈 때는 2차식으로 갔다가 여기서부터는 다시 나누어져서 0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를 우리가 이 Q라는 관점에서 보면 처음에 0이었어요. Q 이걸로 보면 단지 이 라지 Q하고만 비교를 하면 되니까 0이었고, 이 크기니까 점점 더, 지금 여기서는 다 T를 다 동일하게 뒀잖아요. 이 크기하고 똑같아요. 점점 더 커질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조금 더 크고 더 크게 대칭으로 이거 두 개 합쳐져서 크게 내려올 거예요. 여기 더 크게 내려오고 적게 내려오고, 이게 반씩 나누어지고 줄어들고 줄어들어서 점, 이거 줄어들고 줄어들어서 점, 이렇게 되겠죠. 그 이야기는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여기에서 시작 해서 물을 틀어 놓듯이 여기다 이제 물을 틀어 놓은 거와 똑같아요. 여기다 물을 틀고, 물을 틀면 이렇게 쭉 만나서, 여기서 만나서 호수니까 만나서 관에서 지나가서 점점 더 커졌다가 관으로 분리가 됐다가 여기는 이제 보면 하수구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싱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건데, 여기서 시작돼 쭉 나온 것들이 여기로 들어가서 사라지는 형태.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약간의 이 물의 흐름과 유사하다. 그러니까 흐름과 유사하다는 건 이거 플로우다. 플로우인데 얘는 뭐냐 하면 전단의 플로우다. 그래서 쉬어 플로우가 되고, 이게 우리가 Q를 전단류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이런 그림이. 그러면 이런 형태, 박스 형태는 뭐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오픈돼 있을 때는 끝에서부터, 오픈된 데부터, 박스일 때는 가운데서부터, 대칭이니까 여기가 수도꼭지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선형으로 올라가겠죠. 근데 이렇게 쭉 같이 나온 거예요. 이쪽 편도 이렇게 같이 나왔어요. 양쪽으로. 여기 물을 틀면 양쪽으로 퍼져나가고, 이렇게 돌아온 거니까 이 크기하고 이 크기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수직 방향이니까 이렇게 2차로 커졌다가 내려가겠죠. 여기도 이 크기 똑같은 데서 수직 방향으로 내렸다가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여기는 똑같겠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삼각형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물을 틀면 점점 더 빨라지다가 코너를 그대로 똑같은 양으로 돌아왔다가 점점 빨라지다가 중간을 지나면 느려지고 해서 가운데로 들어가는 형태가 이 전단류의 형상이 될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Q의 변화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제로는 25번, 28번, 31번, 32번. 이게 지금 31번, 3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단류를 했으니까 그대로 보면 이 31번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끝에 자유단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자유단이 어디 있냐 하면 끝에가 떨어지는 곳 어디 있냐면 E부터 시작을 하면 되죠. 여기서는 자유단 또는 끝단이 어디냐 하면 E예요. E. 그래서 보면 Q에서의 E는 0이 되겠죠. 그 다음에서는 Q에서의 D는 뭐냐면 D는 여기죠. 그러면 E 값이 되는 거예요. E 값이.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A 면적 요거에다가 Y 바에 요거 값을 여기다 여기를 곱하면 되는 거죠. 이게 QD고 QC는 결과적으로 QD가 넘어온 거죠. 반대로 여기서 두 개 이렇게 나눠진 걸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냐면 실제로는 QD에 여기서 보면 요쪽 두 개니까 이렇게 보면 절반이 될 거예요. 절반. T로 계산했을 때는 이제 절반으로 떨어지겠죠. 왜냐면 여기서 같은 게 양쪽으로 나눠져야 되니까. 또는 이 전단 응력으로만 보면 여기는 보면 이 쉬어 스트레스네요. 쉬어링 스트레스. V가 2kP고 두께가 8분의 1로 일정하고 그랬을 때 5점에서의 쉬어링 스트레스를 구하라. 여기서 보면 C는 요점 대칭점인 거예요. 대칭점. 그래서 Q가 절반이거나 아니면 이 Q로 봐서는 그대로 똑같고 T가 이제 곱하기 2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들어왔던 것이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이 두 개가 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요거를 이제 뭐 그대로 계산을 해 본다라고 하면 QD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높이가 요거 요 길이가 8분의 1인치 그러니까 보면 면적 보면 1.25 빼기 8분의 1인치 하면 여기서부터 요 길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8분의 1인치고 곱하기 거리는 여기까지가 y바겠죠. 요거에 그러니까 제곱이 되겠네요. 이거에 2분의 1 해주면 되죠. 실제로는 2분의 1에 1.25 빼기 8분의 1인치 이게 Q값인 거죠. 그러면 I는 구하면 되고 I는 전체에서 빼기 이거 2배를 빼면 되겠죠. 이거나 똑같이. 그 다음에 T는 여긴 8분의 1인치일 거고 V는 주어져 있고 여기 C가 되면 이게 지금 보면 요만큼을 더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앞에 보면 QD에다가 더하기 Q의 요만한 네모가 되고 QD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QD를 제곱 나누기 2 곱하기 나누기 8 0.079 0.791이고 이렇게 되면 0.0791에다가 더하기 요 사각형 뭐냐면 8분의 1 곱하기 8분의 1에다가 곱하기 거리는 뭐냐면 1.25 빼기 8분의 1의 절반이겠네요. 이렇게 될 거고 나누기 8의 제곱 곱하기 0.0791 더하기 0.01855 그래서 보면 이 값이 0.09765 이렇게 나가요. 그게 QC가 되겠죠. 그다음에 QB B점에서는 스트레스는 여기하고 두 개 같이 봐도 돼요. 그러면 QD는 뭐냐면 QC에다가 더하기 지금 이렇게 왔는데 지금 같이 봤으니까 이렇게 같이 봐야 되겠죠. 이 크기로. 그 다음에 T를 절반으로 봅니까? 여기서는 T가 이 4분의 1인치가 되죠. 위에서는 QC에다가 뭐냐면 Q의 나머지 이 길이에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0.09765에다가 여기 요 Q 요거까지만 있는 Q가 되겠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CS D 사이에 Q만 구하면 돼요. 그 이야기는 여기가 1.25에다가 여기서 빼기 요만큼에 빼기 요만큼 1.25에 8분의 1에 빼기 16분의 1 하면 요만큼 빠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이니까 요거 빠지고 요만큼 빠지고 요 사각형 길이 곱하기 8분의 1에다가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는 1.25에다가 빼기 16분의 1 이렇게 빼면 되겠죠. 일 나누기 8 빼기 1 나누기 16 나누기 8 곱하기 1.25 빼기 1 나누기 16 0.1577 정도가 되고 7 계산이 잠깐만요. 계산이 틀렸나 본데요. 여기서 지금 곱하기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곱하기 2를 해야 되고 여기 보면 0.4131 세제곱이 되고 이때 t는 여기하고 여기 같이 봐야 되는 거죠. 2배 곱하기 8분의 1 되고 q a는 나머지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결국 이거에다가 이거를 다 더해야 돼요. 그래서 qd에다가 더하기 q의 긴 거 이거니까 0.4131 더하기 이 길이니까 전체 1.25 곱하기 1 나누기 8 곱하기 1.25의 2분의 1 이거죠. 근데 이게 지금 보면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1.25 제곱 나누기 8 0.6084가 되고 t 역시 8분의 1의 2배가 되겠죠. 4분의 1 이렇게 해서 식을 구하면 될 거예요. 이거는 이 문제는 당연히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a가 0일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오고 이렇게 잘라오고 그죠. 요거 하나만 할 거면 요 점에서 t를 하나만 쓰면 되고 이거하고 이거를 같이 할 거면 이면을 같이 써야 돼요. 그래서 이쪽만 할 거면 이거 하나 여기다 요것도 하나만 할 거면 이거 하나 근데 여기에서는 이게 아니고 두 개를 같이 더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이렇게 더해주면 되고 그런 식으로 풀이를 하면 돼요. 똑같이. 자, 이 문제는 그렇게 보면 여기에 못에 걸리는 거니까 얘를 구해내면 되겠죠. 이거를 이거에 q를 구하면 돼요. 여기는 대칭으로 이렇게 있을 거니까 지금 보면 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폐곡면처럼 돼 있는 게 아니고 요거 하나가 이렇게 딱 폐곡면처럼 이렇게 갇혀 있는 거니까 대칭해서 이 부분의 q를 구하면 돼요. i는 구할 수 있을 거고 q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풀면 될 거고 28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금 250kN이 작용을 하고 있고 그때 포인트 A
다음에 센트로이드 C. 그러면 이거는 지금 360에 122 짜리니까 그거에서 이제 치수를 구해 와야 돼요. 부록에서부터. 부록에서 보면 360에 122 짜리인 뎁스 D는 363. 그 다음에 BF, 위드스 BF는 257. 그 다음에 TF, 플랜지의 두께는 21.7. 그 다음에 웹 thickness TW는 13. 그죠? 그 다음에 전체 A는 15500. 그 다음에 여기에서 I 값도 있죠. I 값은 그대로 테이블 그대로 찾아보면 되니까 367 곱하기 10의 6승, 여기 지금 밀리미터 단위게 367 나왔습니다. A점은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 길이를 빼면 되죠. 이 부분 두께가 뭐냐면 이 21.7이죠. 그죠? 이 길이가 뭐냐 하면 여기는 257이고 이 두께가 뭐냐면 TW고 이게 13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에서 끝까지가 D가 되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Q를 구할 수 있겠죠. 여기서도 C에서도 당연히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당연히 구할 수가, Y 바를 구하면 되니까. 그래서 구하면 될까요? 그다음 참고로 이거는 뭐 책에 있는 문제니까 이거 같은 문제죠. W10의 80 변광보에 전단능력이 작용할 때 A점에서의 수평 전단능력을 구하시오. 그래서 책에 보면 이걸 보면 I 값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각각 T 값들 다 나와 있으니까 요걸 잘라내면 요 면적이 되겠죠. Q가 4.31 곱하기 TF 0.770.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총 끝에 중립축에서 제일 위에까지가 5.2니까 5.2에서 이거의 절반만큼 뺀 게 이 중립 요 도형에서의 Y바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구하고 Q 구하고 그대로 쭉 넣어주면 돼요. 이건 참고로 뒤쪽에 있던 56번 문제인데 못이 지금 이렇게 막 박혀 있어요. 지그재그로. 그래서 이렇게 잡혀 이렇게 돼 있을 때 8kN이 걸린대요. 그 다음에 네일이 longitudinally every 60mm마다 박혀져 있고 A에서는, B에서는 25, 여기서는 60, S가 여기서는 S가 보면 25라고 되어 있죠. 그랬을 때 shear force가 걸리는 A, B에서 걸리는 shear force를 구하시오. 그리고 이제 Q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F는 Q 곱하기 S인데 이거 이제 Q를 구하면 되죠. 그러면 I분의 VQ니까 I는 주어져 있고 V 주어져 있고 그리고 Q를 구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A점 여기서 Q하고 여기서 Q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 A는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쓸 거면 이쪽 쓰면 되고 한쪽만 쓸 거면 이것만 계산하면 되고 B 구해져 있고 그러면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13장까지 다 했어요.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늘 나오던 문제 있죠. 이거 테이블 채우는 거. 그 전에 다 설명했으니까 이건 1학기에도 설명을 했으니까 필요하면 유튜브 가서 찾아보시고 제열크 하중 및 종류 응력에서 횡방향, 종방향으로 재료가 있고 이 횡방향으로 들어온 힘과 회전과 종방향으로 들어온 힘과 회전에 대해서 응력들을 다 계산할 수가 있고 축하중, 종방향은 축하중과 토크였고 횡방향으로는 전단 하중과 모멘트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수직 응력은 수직 응력끼리 더할 수 있고 전단 응력은 전단 응력끼리 더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직 응력은 수직 허용 응력이랑 전단 응력은 전단 허용 응력이랑 해서 우리가 설계를 한다는 거는 여기 밑에 있는 A 또는 S
또는 여기서 보면 이 I 또는 여기서 보면 J를 설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그래서 이 테이블은 항상 외우시고 시험에는 항상 나오니까 이렇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